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유심 해킹 사건으로 지금 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SK텔레커뮤니케이션 SKT와 SKT를 끌어가고 있는 최태원 회장 그리고 유영상 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SK텔레콤을 사용하시는 가입자들 무려 2,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알뜰폰으로서 SK망을 이용하는 사람까지 합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 다수가 가장 많은 인구가 SKT를 쓰고 있다. 그런 면에서 SKT 유심 대란은 SK라는 회사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인터넷 통신의 대란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그동안에도 틈틈이 있어 왔더랬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도 상당히 심각한 어떤 혼란을 야기하죠. 그런데 그 개인정보보다도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개인정보 유출은 내가 모르는 제3자가 나의 주소나 나의 성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있다는 정도예요. 그런데 물론 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성별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되는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유심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주소 이것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내 스마트폰과 통신사 또는 그 통신사를 경유해서 다른 플랫폼, 다른 이커머스, 다른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고리, 그 고리가 뚫릴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개인정보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사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뚫린 것은 도둑이 내 집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안 정도라면 유심이 뚫렸다는 것은 내 은행 계좌 정보가 뚫렸고 암호도 뚫렸다. 또는 내가 은행뿐만 아니라 포털을 통해서 거래하는 각종 인터넷 거래에 나를 대신해서 사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반 개인정보보다는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죠. 더더군다나 유심의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요, 이 유심 정보를 가지고 다른 스마트폰 기기에 꽂으면 마치 내가 전화기를 교체한 것과 같은, 그러나 그 전화기의 소유권은 나가 아닌 해커가 갖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효과가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또는 즉각 차단하지 못하면 그 해커가 나를 사칭해서 개통을 하고 그 유심을 통해서 금융거래, 상거래 또는 각종 의사결정 이런 데에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태가 간단치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내 컴퓨터 안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유심을 통해서 컴퓨터를 정밀 연구하면 그 정보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3차 피해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국 제1의 기업에서 일어났다는 게 좀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대형사의 유심 정보가 한꺼번에 틀린 사례는 그 유례가 잘 없거든요. 통신사는 많은 금융 정보 또 네트워크 정보로서 꾸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유심 정보는 그야말로 심장의 심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1등 기업이 뚫렸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의 정보 보호나 안전성 과연 믿을 수 있나 하는 이런 좀 회의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유심히 해킹을 당한 SKT 같은 경우에는 유심을 교체하고 또 그 보안 정보 보험 등에 가입하는 뭐 이런 작업이 당장에 굉장히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에 과연 어떤 회사가 있고 각 회사마다 특성은 뭐냐를 한번 이 기회에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가입 고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점유율은 40%가 훌쩍 넘습니다. 압도적인 1위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KT, 그리고 3등이 LG U+, 이렇게 순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도 알뜰폰 회사라든지 중소규모가 회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SK가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KT와 LG까지 포함하면 이 세 개 회사가 사실상 독과점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K텔레콤은 그 뿌리가 어딘가? 그 뿌리는 KT라는 회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KT가 한국통신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방 이후에 통신을 국가 독점 사업으로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면서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해 왔거든요. 자, 이 1984년에 이 KT가 그 자회사로 한국이동통신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 이제 이동통신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해서 당시에 KT는 전화 연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로 이동통신을 만들었고 이 회사가 분리 독립한 게 1988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동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의 영업을 해왔습니다. 88 올림픽 때도 상당한 활약을 했었죠. 1994년에 와서 이 한국이동통신을 민영화를 합니다. 민간에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분양을 하면서 이 무선통신에 관한 라이선스까지도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1994년에 SK텔레콤이 전격 인수를 했습니다. 이 1994년이라는 해,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였냐? 자, 보다 정확하게는 1993년에 인수를 했어요. 1993년 당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노태우였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다음에 이어서 대통령을 한 분이 노태우죠. 이 노태우 대통령 때 최초로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고 또 무선통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라이선스를 장악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은 우리나라 제1의 통신이었거든요. 이동통신. 그래서 한국이동통신을 먹는 자가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을 지배할 것이다 해서 포스코를 비롯한 엄청난 회사들이 바로 이 한국이동통신 인수전에 뛰어들었더랬습니다. 근데 1993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SK가 이것을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SK의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과는 사돈관이었죠.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 최태원이었고 지금 회장님이죠. 이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양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결혼해서 신혼부부로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이동통신을 확보하고 또 무선통신 사업의 제1인자가 되니까 여기서는 정경유착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SK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다. 우리는 노소영, 최태원 결혼하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동통신을. SK의 SK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1984년에 이미 선경그룹 내에 텔레커뮤니케이션 팀을 만들고 또 이후에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도 세웠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더더군다나 1993년에 이 정부 낙찰, 한국이동통신의 낙찰은 실력에 의한 점수 평점에 의한 것이지 사돈인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말기였거든요. 다음 대통령으로 당시 민자당에서는 자기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도 이게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정부 여당이 정경유착을 해서 SK에 넘겼다는 것은 득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SK를 설득해서 이거 자진 반납하라. 그리고 다시 하자.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론이 상당히 들끓게 되자 SK가 이것을 포기해요. 포기하고 새 정부 들어서 다시 심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김영삼 정부에서 다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그 입찰 결과도 역시 SK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사돈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어떤 볼멘 소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영삼 대통령도 근본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의 후계자였고 당시에는 그런 면에서 결국 큰 틀에서는 같은 후원 세력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 이 이동통신 사업의 일부를 그 선정권을 전경련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전경련, 지금은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재벌그룹의 돈을 떼내다가 강제로 납부토록 한 다음에 미르재단 같은 것을 설립 추진했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실 박근혜 정부가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시련이 있었는데요. 그 정경련에 맡겼다. 자, 지금 정경련은 아직도 최순실 사건 등에서 정경유착의 몸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당시 전경련 회장이 최종현 씨였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누구냐? SK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현 회장에게 몰아주려고 SK에 몰아주려고 또 이런 정경련까지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불거져서 결국 SK는 그 입찰마저도 다시 포기하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2의 이동통신이라는 신세기통신, 제1의 한국이동통신도 SK가 먹고 제2의 이동통신이라는 신세기통신도 SK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이동통신의 강자가 됐고요. 사실 이때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통해서 이동통신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SK그룹은 원래 모직 의복 만드는 회사로 출발합니다. 왜 이름이 SK냐? 선경그룹을 이름에 앞에 선에서 S를 따오고 경에서 K를 따와서 SK그룹이거든요. 그렇다면 선경그룹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선경의 뜻은 조선에서 따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을 얘기하는데요. 뒤에 있는 경자가 교토직물이라는 회사예요. 이 교토직물이라는 일본 회사가 만주에다가
만주의 대동아 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군복을 입히기 위해서, 그 군복을 팔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주단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만주단이라고도 그랬고요. 선은 조선의 선, 만주의 만. 그래서 결국은 교토직물회사와 선만주단이 합쳐져서 선경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 사실상 군수기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이것이 적산 기업이 됐고, 그 그룹에 근무하던 수원 출신의 기업가 최종근, 최종현 형제들이 이 기업을 인수해서 끌어왔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직물회사였습니다.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고등학교 때 입고 다녔던 교복 양복의 기지, SK 기억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섬유를 해오던 기업이 두 분의 커다란 변신을 거치면서 오늘날 세계적인 재벌 SK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유공이라는 회사, 대한석유화학공사, 이 기름회사, 이것을 인수하면서 SK의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SK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 이 통신과 석유화학, 정유회사, 이 두 회사가 들어서면서 SK는 이제 완전히 명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섬유회사에서 거대한 정유와 최첨단의 통신을 품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바로 그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여사 대목은 지난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처갓집에 도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뭐 그 진위 여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과 결혼을 하는 그 즈음에 SK텔레콤을 우여곡절이지만 어쨌든 인수했다. 뭐 그런 면에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노소영 여사가 주장하는 처갓집, 그러니까 노태우 집안의 도움이 있었다는 대목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추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영상을 새로 찍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어쨌든 SK텔레콤은 SK의 이제 캐시카우로서 엄청난 도약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이미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계통신을 장악할 때부터 1등이었으니까 압도적이죠. 특히 시골 분들은 이 통신사 번호 이동을 잘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만년 SK 고객들이 많은 것이고, 뭐 이번 SK의 유심 해킹 사건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대응책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SKT가요 1등이면서 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보보호 예산이 오히려 KT보다 더 적다는 사실입니다. KT보다도 가입자 수는 훨씬 많은데 사실 이동통신회사는 정보보호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SK텔레콤에서 인공지능적으로 발빠른 행보를 하는데, 뭐 그것은 바람직한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금 조달, 그 인공지능 전환, 기술 투자비 같은 것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바로 SK텔레콤의 정보 보안비 대목을 삭감하고 그쪽에서 가져왔다. 뭐 이것은 좀 더 확인은 된 얘기가 아니에요. SK 측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보보호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왜 줄어들었느냐? 인공지능 투자 때문에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하는 우리 이유가 결국은 보다 효율적인 통신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보다 효율적인 통신의 1차 기본이 정보 보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보 보안 보호비를 줄여서 인공지능을 하려고 했다? 이것은 좀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2등, 3등보다도 오히려 정보 보안비가 적었다. 이런 대목은 좀 아픈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이 터지자 말자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도 있는데요. 사건이 생긴 지 10여일이 지나도록 우왕좌왕하는 모습, 또 고객들에게 제대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혼선이 상당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SK그룹의 최대 주주이고 실질적인 오너라는 최태원 회장은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유영상 대표가 사건 난 지 한참 후에 나타나서 유심 교체해 주겠다는 정보를 얘기하는 정도. 자, 그런 면에서 사고가 터진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사고 날 수 있어요. SK와 같은 이런 초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 터졌을 때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고객들의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하면서 2차 피해, 3차 피해의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최태원 회장이나 그룹 중앙본부에서 SK텔레콤의 이 정보 유출, 정확하게는 유심 해킹 사태를 좀 더 엄중하게 보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안전하고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